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유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엔요, 반도체의 빅사이클 전망에 따라서요, 최근 장비주와 부품주 주가가 크게 올랐지만요, 금일은 조정 양상의 모습을 보였어요. 후속적으로 순환매 상승이 기대가 되는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종합지수를 살펴보게 되면요, 코스피 지수가 32포인트 상승한 3041로 마감이 되면서요, 3000포인트를 안착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코스닥 지수는 강보합인 1포인트 상승한 956으로서요, 상대적으로 최근에 강세 흐름의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오늘은 숨고르기 양상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아 증시도 강세 흐름이 있죠. 일본 증시가 1.5% 상승을 했고요. 대만도 1.5%, 중국 증시도 1.6% 상승 마감했는데요. 새벽에 마감된 미국 증시도요, 다우지수가 1.3% 상승을 하면서 사상 최고가 종가 기준으로 기록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도 1.2% 상승을 했는 이런 모습으로 봤을 때, 그렇죠?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요. 보시면 돼요. 자, 지난 금요일 날, 그렇죠? 우리 종합 지수가 큰 폭의 상승을 이끈 종목군들을 보면요, 경기 민감주가 강세의 모습을 보였죠. 조선이라든지 철강, 화학, 금융주들이 강세를 보인 반면에요, 예, 삼성전자를 포함한, 그렇죠? 2차 전지라든지 성장 중주들은 강보합에 그쳤다라고 보시면 돼. 이런 흐름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새벽에 마감된 다우 지수가 또 신고가를 경신을 했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들의 상승세가 좀 더 다음 주에도 이어질 수 있지 않나는데요. 또 하나는요, 자, 금요일날 국민연금기금 운영에서요, 이 목표 비중, 그러니까 조절을 하겠다, 비중 조절을 하겠다라는 회의를 열었는데 결론을 내지 못하고요, 회의가 마감됐어요. 그래서 선거 이후에 결정을 한다라는 내용인데, 자, 올해 들어서 연기금들이 15조 5천억을 매도를 했죠. 그 중에 삼성전자 매도한 금액이 올해 들어서만 5조 3천억 매도. 근데 이 결정을 못 내렸다. 그러면은 다음 주에도 연기금의 매도 물량은 좀 더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봤을 때 이 성장주들, 작년에 많이 올라간 종목군들의 매물 압박은 좀 더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좀 더 짓누르는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그렇죠? 주가 뭐 하방으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연기금들은 어떠한 주가를 크게 끌어올리거나 아니면 크게 빼거나 역할보다는, 그죠? 그 방향성을 좀 더, 그죠? 억누르거나 조금 지지해주는 그런 역할만 해서 뭐 크게 빠질 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같은 장세에서 반도체 관련 부품주들이라든지 소재, 장비주들은 강세, 신고가 나는 종목이 상당히 많이 나왔다. 그런 부분에서 대형주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좀 뒤따라 상승 못한 것뿐이 아쉬움이지 뭐 크게 뺄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런 부분들이 다음 주에도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나. 특히요, 삼성전자가 다음 달 6일날 실적 발표죠. 아마 그러면 이때까지는 좀 더 지루한 그런 모습은 나타날 수 있다라는 말씀드려요. 자, 6일 이후, 그러니까 다음 달 6일 이후에 이제 실적 발표, 1분기 어닝 시즌에 돌입을 하는데요. 전반적인 전망치는 상당히 높아요. 이 FN 가이드에 따르면 상장사 191곳 중 1분기 실적 추정치를 보면요, 작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82% 증가한 39조 9천억으로서요, 한 달 전 추정치 39조 1천억과 비교해서도 지속적으로 상향되면서 실적이 1분기 실적은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봤을 때 뭐 시간적인 문제지, 그렇죠? 주가는 우상향으로 상승 전망이 기대가 된다라고요. 보시면 돼요. 자, 환율 부분은 뭐 한 4원 정도 하락한 1129원 30전. 뭐 단기적으로는 뭐 좀 더 상승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죠? 하지만은 하향 안정 추세는 지속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거래량이 코스피 지수가 10억 주죠. 10억 주 거래가 됐는데 아직 평균 거래량은 하회하는 수준이죠. 최근에 거래가 크게 감소했어요. 하지만 거래 대금은 15조 4천억으로서
소폭 증가하는 모습이죠. 계속적으로 거래량보다는 거래 대금으로 우리가 주가가 상향으로 방향을 틀었다 결정을 할 때 한 20조에서 25조 정도, 그쵸? 낼 때까지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거래 대금이 크게 증가하면은 그동안에 지난 1월 11일 이후 조정을 받은 이후에, 그쵸? 방향성이 상방으로 틀었다라고 결정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하나의 기준점으로 거래 대금도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수급상도 외국인과 기관들의 쌍끌이 매수가 유입이 되고 선물도 순매수 유입이 되는 모습, 그죠? 상당히 지난 금요일 날 주가는 긍정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주, 그죠? 3월 말과 4월 초에 진행되는 장세에서요,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 한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말일 날이죠.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31일, 그러면 우리 시간으로는 1일이겠죠. 3조 달러, 한 3,385조 규모의 사회 인프라 투자 패키징 법안을 공개를 할 예정인데요. 이거는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될 수밖에 없는데, 근데 하나는 또 부정적인 면은 자원 마련을 위한 법인세 인상, 현행 21%에서 28%, 또 고소득자 증세 37에서 39.6 등 세제 개편이 불가피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또 시장에서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또 하루 전날은, 그죠? 우리나라의 말일 날은 분기말 비중 조절에 맞물렸어요. 수급 측면의 변화. 그래서 뭐 월화, 그죠? 31일이 수요일이니까 월화는 뭐 이런 흐름으로 이어가다가 뭐 31일 일부 좀 조정을 받고 수목, 그죠? 그런 거는 우리가 좀 염두에 두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래서 주 초반, 그죠? 월화 정도는 좀 긍정적이었다가 수목 정도는 조금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요 아래 노란색 부분 보면 회원가입 문이 있죠. 맨 뒤에 유료 회원에 대한 안내문을 올려드렸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그죠?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보면 반도체에 대해서요, 긍정적인 보고서가 매일같이 나와요. 그죠? 자, 오늘은 삼성전자에 대해서요, 현대차 증권에서 영업이익이 1분기에 10조 원 정도가 나올 수 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한 55% 정도 증가하는 거죠. 자, 보면요, 지금 시장 전체적인 전망치 컨센서스 보면 한 8조 5천억, 그죠? 그래서 많이 버는 데가 한 9조 원대, 이 정도 많이 봤었는데, 요 현대차 증권에서는 10조 원까지도 가능하지 않나 전망치 내놨을 때 봤을 때요. 전반적인, 그죠? 실적은 계속적으로 상향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드리는데요. 영업이익을 사업 부분별로 보면요, 반도체가 3조 8천억, 스마트폰 부분이 4조 8천억으로서 반도체보다 더 크죠. 자, 우리가 이제 이 스마트폰 부품주 중에서 최근에 이제 언급해 드렸던 부분이 일반적인 스마트폰 부분보다는 접는 폰, 갤럭시 폴더폰, 거기에 관련된 종목 한 3-4 종목 언급해 드렸어요. 그런 종목, 폴더폰이 갤럭시 노트가 올해는 출시가 안 된다 그러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 갤럭시 노트에 사용했던 그런 소비층을요, 이 갤럭시 폴드폰이 흡수할 수 있다. 그러면 시장 전망이 커질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거기에 관련된 3-4개 종목 계속적인 관심, 그리고 움직임도 상당히 양호한 모습이 나오죠. 계속적인 관심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삼성전자 실적이 좀 더 상향되고 있고, 자, 요 부분은 이제 미국 쪽에서 이제 나왔던 리포트 중에 하나인데요, 기사 중에 하나인데요. 반도체 함금기가 시작이 됐다라면서 뭐 인텔과 TSMC, 그러니까 미국 상장된 회사의 수혜가 기대돼서 매수를 해달라는데, 그 내용을 보면요, 앞으로 2-3년 동안은 반도체의 함금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2-3년 동안 세계적으로 파운드리의 용량 부족이 계속 될 거라는 예상이다라는 내용이고, 또 하나는 이 공급 부족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가격은 아직 크게 오르지 않았다라는 내용이죠. 그러면 지금 최근에도 가격이 조금씩 상승을 하는데 더 추가적으로 크게 반도체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 보면은 반도체 파운드리 계약은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가격 상승은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더 오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반도체가 뭐 국내뿐이 아니라 지금 미국에서도 이런
기사 봤을 때 그죠? 2, 3년 동안은 본격 성장이 기대가 된다. 부족 형상으로 인해서 그죠? 이런 부분 봤을 때 장비주들 그죠? 근데 지금 보면은 장비주하고 부품주들이 최근에 신고가를 경신을 하는 모습이 나왔지만은 그죠? 금요일과 목요일서부터요. 서서히 많이 올라온 것 따른 부담으로 좀 조정의 양상을 받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장비주와 부품주들이 그동안에 많이 올라서 쉬는 동안에 그죠? 틈새 시장을 됐던 아니면 순환매 양상으로 그죠? 이어받을 종목 저는 패키징 쪽이 좀 가능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뭐 네페스라든지 하나마이크론 그리고 우리가 EUV 관련주에서 최근에 이제 동진쌤 이렇게 FS도 상당히 좋은 저는 재료면으로 상당히 좋은데 지난번에 한번 치고 갈지 해서 못 치고 가서 우리가 절반 정도는 한번 팔아놓고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좀 흐름이 약해서 새로운 무슨 동력이 나와야 되는데 근데 저는 계속적인 관심은 필요하다. 재료면은 상당히 뛰어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러면 이제 그동안 올라갔던 뭐 덕산 네오록스라든지 뭐 원익 QNC, 월덱스죠 이런 종목군들 전반적으로 다 조정을 받는 모습이다. 그죠? 그런 부분에서 순환매가 한번 나올 수 있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드려요. 자, 또 하나 재미있는 부분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목요일 날인가요 방송을 통해서 언급을 해드린 부분인데 하이닉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서 반도체 및 SK 하이닉스가 지금 최근에 보면요 성장주들이 조정을 받는 배경 중에 하나가 미국의 10년물 국제금리가 상승을 해서 성장주에 대한 악재로 작용을 한다라는데 재밌는 부분 반도체 및 SK 하이닉스가 시장 주도주 역할을 했던 2013년과 14년과 주가가 크게 올랐다는 얘기예요. 2016년과 17년은 대표적인 금리 상승 시기에 대해서 금리가 오른다 해도 그렇죠? 저는 반도체 부분은 그래서 단순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가 지금 계속적으로 억눌린 부분은 이 연기금 쪽에서 좀 물량이 좀 많이 내놓고 있는 부분인데 지난 금요일 날 그렇죠? 조금 그것이 이제 비중 조절을 하겠다고 해했지만 그것이 무산됐어요. 그래서 결정을 못 내렸다. 그래서 선거라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선거 이후에 결정이 나면 그래서 연기금 쪽에서 매도 압박이 줄어들면은 아마 좀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나죠. 그래서 이 반도체 관련 종목들 계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순환매로 패키징 쪽 그죠 우리가 관심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요거는 이제 반도체 소재 패키징 그래서 동진 세미캠하고 네페스에 대해서 언급을 해 드릴 텐데요. 자, 동진 세미캠이 금요일날 삼성전자의 불화 아르곤 포토레시스터 공급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내용이죠. 보면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반도체 소재의 국산화 사례라 업계에서는 관심이 집중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근데 지금은 이제 불화 아르곤은 우리가 지금 극자외선죠. 거기에 지금 그 밑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이 동진생계 우리가 이제 극자외선 관련 종목해서 지금 이 동진세미캠 뭐 SNS텍 그죠? 그리고 FST를 말씀을 드리는데 그 중에 동진세미캠이 지금 인제에서 불화 아르곤 그러니까 극자에서 밑단계의 포토레시스터를 그죠 인제에서 삼성전자에 공급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내용이 있죠. 여기 내용 보면요 이 EUV 극자에서 포토레시스터는 바로 전 단계인 반도체형 불화 아르곤 그죠 액진 포토레시스터를 2010년에 국내 최초로 개발 생산한 소재 기업으로서 삼성 EUV 그죠 극자외선형 포토레시스터 3위 공급사 아직 동진세미캠 그 한 단계 불화 아르곤 정도만 개발을 한 생태인데 그죠? 아직 개발도 못한 극자외선 포토레시스터를 3위 공급사로 이미 삼성전자 니네 빨리 개발하라 그러고 지금 하는 모습이 있죠. 우리가 물건에서 여기는 동진세미캠 입장에서는 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를 했다라는 내용 하나 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이 폭스바겐이 그죠 각형 배터리를 주력으로 한다라는 내용이면서 이 노스볼트사하고 협력 관계를 맺어서 공장을 크게 짓겠다라고 죠 공장 설비에 나서겠다 했는데 이 같이 협력사인 노스볼트하고요 이 동진세미캠이 지난해 2차 전지 소재인 CNT 도전제와 응극제를 공급을 위한 계획에서 이 반도체와 그렇죠 그리고 2차 전지 쪽에서
수혜가 되기 때문에 동진 세미캡, 그죠? 우리가 관심 필요하고, 그리고 뭐 지난 금요일에는 뭐 보합권 마감, 반도체가 좀 조정 양상이지만 상당히 안정한 그런 모습이고, 자, 그리고 저는 부품주들이 좀 조정받고 패키징 쪽, 어차피 이 파운드리 쪽에서요, 가장 큰 쪽에서 평가를 받으려면 이 패키징 쪽이 커야 돼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 파운드리 시장에서 좀 더 우뚝 서기 위해서는 이 패키징 쪽, 그죠? 그런 협력업체들을 많이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어제 금요일날 좀 기사 나온 곳 중에, 그죠? 올해 상반기 중 이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지 이 매출이 시작이 될 거라는 예상이죠. 올해 상반기 중 넷패스 라웨 청안 캠퍼스에서 이 PO, PLP 패키징이 넷패스 아크에서 테스트가 시작될 예정이다라는 내용이에요. 이 라웨와 아크의 합산 매출은 지난해 1147억에서 올해는 2000억대로 증가하고 내년에는 3300억.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이 넷패스가요, 이제 물적 분할을 해서 이 패키징 쪽에 라웨, 그리고 이 테스트 중에 아크인데, 아크는 물적 분할해서 작년에 상장을 한대고, 그래서 라웨는 물적 분할을 해서 지금 넷패스가 갖고 있어. 이 넷패스가 패키징 쪽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지 기술이 세계 최초의 기술이에요. 상당히 차세대 기술이기 때문에, 그죠? 지금 공장을 짓고 양산을 하는 것은 넷패스가, 그러니까는 대만의 TSMC라든지 아니면 패키징의 1, 2 업체, 그죠? ASE, 엔코 등도 지금 AS는 아마 지금 PLP 기술을 개발 중에 있지만 양산은 하는 것은 넷패스다. 삼성전자도 PLP 기술이 있지만은 그 정용 공장을요 짓고 있고 지금 완공 상태에서 상반기 내 이제 시작된다 그러죠. 이런 부분에 봤을 때 여기 보면 회사 관계자는 PLP 기술만 놓고 보면 세계 패키징 1, 2 업체인 ASE, 엔코 등 경쟁사가 따라오지 못한다라고요. 강조를 했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차량용 반도체 패키징인데 삼성전자가 뭐 이제 반도체 회사를 하나를 인수하는데 그 중에 이제 유력 회사가 이제 NSP죠. 유럽 반도체 이제 차량용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인데 넷패스가 작년에 그렇죠 유럽 요 회사에게 패키징 물량을 수주를 했다. 만약에 삼성전자가 뭐 NSP를 인수한다면 거기에 따른 수혜도 기대가 되는데 작년에 넷패스가 실적이 부진했어요. 그렇죠? 영업 적자가 36억 정도 나왔는데 올해 전망치들 보면요, 뭐 한 군데 여러 군데에서 증권사에서 영업이익 600억 이상 실적이 크게 좋아지고 또 아까 말한 대로 이 세계적 최초의 기술 패키징 기술인 패널 레벨 패키지 기술이 공장이 완공이 되고 양산이 본격화된다면은 그러한 새로운 이슈와 함께 그죠 실적이 크게 좋아진다.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요, 차트를 보면서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이요, 삼성전자 일봉 모습인데요. 지난 1월 11일 날, 그죠? 96,800원 장중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요. 지금 2달 넘게 지루한 조정의 양상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종합지수와 같은 맥락의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삼성전자 주가가 실적은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지난 금요일날 현대차 증권에서는 1분기 영업이익이 10조 원도 내다본다라는 전망치가 나왔죠. 지금 이제 시장 전반적인 평균치를 보면 한 8조 6천억 정도 내려보고 있는데요. 10조 원까지도. 근데 이제 실적 발표가 다음 달 4월 6일 날 예정이 돼 있어요. 일단 실적 발표가 일이 요 4월 6일이 하나의 중요한 반전 기회로 보고요. 또 하나는 수급적인 문제죠. 특히 외국인과 그리고 이 연기금 쪽 매도가 많이 나오는데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연기금에서 한 5조 원 넘게 그렇죠? 삼성전자 올해만 매도를 했다. 근데 그 비중 조절을 위한 결정을 위한 회의를 열었는데 요번에 이 선거 때문에 4월 7일 이후로 미뤄졌어요. 아마 이러한 부분일 때 4월 7일 이후에 다시 회의가 열리면은 이 비중 조절 문제가 통과가 되면서요. 아마 어느 정도 매도 압력은 크게
감소할 수 있지 않아. 서 수급과 실적 부분,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삼성전자의 좀 방향성의 상승 턴이 가능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려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다음 주죠. 이제 3월 말과 4월 초순, 특히 이제 3월 말 그 4월 초순에 한국과 그죠? 그리고 미국 쪽에서 그러니까 분기 말 비중 조절로 인해서 좀 크게 오른 종목들은 좀 매도 이익을 챙기려는 압박이 나올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좀 뭐 지루한 모습은 뭐 단기 따라서 뭐 저기서 소폭 등락이 좀 나올 수 있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이고 본격적인 것은 실적 발표와 그리고 연기구매 비중 조절로 해서 매도 압력이 줄어들면 상승 전환 가능하다라뇨.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갔던 반도체, 그죠? 아까 말씀드린 장비라든지 부품주들, 그죠? 좀 조정의 양상이 나오는 모습이에요. 자, 최근에 많이 올랐던 뭐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가 제일 먼저 올라갔죠. 그리고 지금 한 나흘째 조정 양상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죠? 그리고 최근에 좀 많이 올랐던, 그죠? 뭐, 월덱스라든지, 그죠? 그리고 저, 부품주 중에서 원위 QNC도, 그죠? 크게 빠지고, 또 먼저 올라갔던 하나, 머트리얼즈가 먼저 조정 이틀 받고 소폭, 낙폭을 줄여주는 상승 반전되는 그런 모습이 금요일날 나왔는데, 상당히 힘은 강하지만요, 원체 좀 윗꼬리를 길게 달았기 때문에 좀 조정은, 그죠? 뭐 가격 조정이 됐던 기간 조정이 됐건 좀 조정은 좀 더 이루어질 수 있고 또 부품 부품주만 아니라 이 코미코 같은 경우도 세정 코팅 쪽에서도 이틀째 좀 크게 올라서 좀 조정에 받는 모습.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종목군들 좀 조정. 반도체는 아니지만은 OLED 소재 쪽인 덕산 네오룩스도 지난 금요일날 6% 하락했죠. 장비주도 마찬가지하게 한미 반도체뿐이 아니라 그죠. 뭐 테스라든지 그죠? 테스도 먼저 올라가서 먼저 좀 조정의 모습 봤고 유진테크도 같은 맥락으로 좀 조정의 양상, 그러니까 좀 많이 올라간 것들이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은 좀 이제 덜 올라간 거 순환매 양상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이 이동평균선에서 살짝 밑에나 위에서 좀 조정받는 모습 보였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아까 소개를 해드렸던 동진세미캠, 자 동진세미캠 싹 눌렀다 이틀 뜨고 좀 조정인데 요번에 사실 눌러줬어요. 이동평균선을 지지해주고 가면 상당히 힘이 강한 거죠. 그래서 거래가 어제 그제 좀 많았는데 요 거래가 좀 감소를 하면서 요 가격대 얼마입니까? 한 33,000원 내외까지 조정의 모습이 나온다면 또 한 번 또 매수 타이밍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리고 저는 패키징 쪽이 아까 말한 대로 좀 부품주들이 좀 조정이 좀 나온다 그러면은 가격이 됐던 기간이 됐다면은 이 패키징 쪽이 한번 움직이지 않나. 네페스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하나마이크로는 이동평균 약간 돌파하시는 모습이죠. 요런 부분들 패키징 쪽 관심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 또 장비 중에서도요. 우리가 지금 이제 LOT 백균 같은 경우는 좀 올라온 폭이 없죠. 요런 것들은 추가적인 상승 여력 많이 올라간 장비주들이 쓰는 조정을 받는 거지 들어가는 종목들 그죠? 유니셈도 그동안 뭐 전체적으로 보면 많이 올랐지만 최근에 올라간 것은 하루 올라온 거죠. 그런 부분 왔을 때 좀 추가적인 상승 여력 있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리고 그리고 장비 중에서 PSK도 그죠? 올라간 폭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동평균선 우리가 이제 기준점 말씀드려서 최근에 조정을 받았을 때 61선을 지지 삼아서 올라간 것들은 역시도 고점 다 아니면 전고점 연중 고점을 다 돌파했다. 근데 121선까지 내려오더니 그 깬 종목군들은 지금 이렇게 1차 상승하고 조정인데 오히려 이게 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려요. 자 그리고 이제 EUV 관련 종목에서 SNS텍 뭐 동진세미킴 근데 이제 동진세미킴은 좋은 모습이 나오는데 FSD겠죠. 저는 재료 면에서는 분명히 한번 올라갔는데 우리가 이 당시에 그렇죠. 지난 2월달에 자회사가 상장되고 막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치고 갈 자리에서 못 치고 갔다 해서 우리가 이 종목 최소 50% 이상은 줄여달라고 하면 좋은 재료가 나왔을 땐 치고 나가야 되는데 못 친다는 얘기는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그리고 조정인데 글쎄요, 재료면 지금 상태에서는 좀 뭐 불안한 모습은 있을 겁니다. 주가가 크게 하락했어요. 하지만
굳이 지금 가격에 팔 필요 아니라 오히려 저는 빠지면 빠질수록 한 번의 기회가 또 매수 기회가 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돼서 FST EUV는 어차피 한번요 이게 얘네들이 뭐 실패했다면 몰라도 성공 팹리크를 를 성공을 했다 그러면 상용화 시제품이 나온다 그러면은 팹리클이에요. 그런 부분에 봤을 때 아마 시장에서 이슈화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또 삼성전자가 또 이 회사 또 지분 출자했죠. 그런 부분에 봤을 때 한 번 정도 움직임은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드렸어. 오히려 뭐 요번에 빠져서 뭐 121선 최근에 보면 많이 빠진 종목군들이 121선에 지지하든지 살짝 깨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121선 정도까지 지금 121선이 얼마입니까? 예, 27,000원 초반대네였죠. 그 정도 오면은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라. 그러면 뭐 그것이 추세 전환이 됐던 아니면 낙폭에 따른 반등이 됐던 한번 시세 흐름은 좀 나올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리면서 좀 계속적으로 많이 올라간 것보다는 저는 이동평균선 장기 이동평균선 밑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 아까 말한 대로 그러한 종목군들 계속 관심이 필요하다. 조만간에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가 본격적인 턴이 된다 그러면은 지금 뭐 장비 부품들도 조정받지만 또 간다고 보시면 돼. 많이 올라간 것은 자율조정 차원이다 라고 보시고 지금은 덜 올라간 종목군들 위주로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 부분은요 현대투자의 정회원 유료회원 안내죠. 한번 읽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요 아래 핸드폰 번호 010으로 시작해놓은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써요 이수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